평생을 서서 일하는 이런 직업 가진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요.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걷기도 하고 하는데요. 편한 발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편한 발 그러면 편한 신발. 네.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편한 신발 하면 이제 굽이 없는 신발을 생각하실 텐데 특히나 여성분들 이제 플랫 슈즈를 많이 즐겨 신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굽이 없는 이런 플랫 슈즈를 신어도 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 바로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용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족저근막염.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같은데요. 족저근막은 어디입니까? 누구나 쉽게 본인의 그 족저근막을 만져볼 수 있는데요. 네. 발바닥 부위에 엄지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이렇게 젖혔을 때 네. 발바닥 쪽에 만져주는 굵은 힘줄이 있거든요. 아. 발바닥 쪽. 뭔지 네, 알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누구나 쉽게 만져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바닥 쪽에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족저근막은 그림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발바닥 쪽에 피부 안쪽에 이런 하얀 그 막이 그 뒤꿈치부터 발바닥 쪽으로 쭉 붙어 나가거든요. 네. 그 족저근막의 기능은 누구나 이렇게 발등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치를 형성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족저근막인데 그 안쪽에는 그 근육과 힘줄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치도 유지하고 발바닥 쪽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 혈관들을 보호하는 그런 구조물이 그 족저근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을 우리가 꺾었을 때 이제 바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족저근막에 생기는 염증을 우리가 이제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있거든요. 주로 그 족저근막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주로 생겨서 주로 그 뒤꿈치 쪽에 그 주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데, 네. 이렇게 드문 병은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족저근막 때문에 한번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꽤 심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에는 매년 한 200만 명 정도가 예. 꽤 많죠. 200만 명이면은 이 족저근막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고 평생 10명 중에 1명은 이 족저근막염으로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네. 드문 병은 아닙니다. 족저근막염 자체가. 그렇군요. 잠깐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이 병 자체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뼈에도 이제 이상이 오는데 그림에도 보시면 이게 그 동그라미 부위에 요 부위에서 족저근막이 붙게 되거든요. 네. 옆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뼈가 자라 있죠. 족저근막염이 진행이 되면은 네. 뼈에도 그 이상을 일으켜서 뼈가 자라서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아이고. 그런 병이 족저근막염이 되겠습니다. 네. 누구나 이제 걷고 뛰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발을 사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아치가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꺾이는 각도가 더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고. 네. 예. 우리 평발 있지 않습니까? 네, 평발 평발의 말고. 반대인 사람들이 아치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이제 달리기 달뛰는 분들이 네, 그렇다고 네, 했는데. 네, 네. 네. 발바닥이 쏙 위로 올라가 있는 분들. 예, 그걸 맞아요. 이제 요족이라고 하는데 잠깐 네. 그림을 보시면은 아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위의 각도가 높은 곳을 우리가 아치가 높다고 그러거든요. 이 네, 부위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평발의 반대인 사람들이 네. 아치가 높은 경우인데 이렇게 아치가 높은 분들은 족저근막염에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그거 이외에도 오랫동안 걷거나 뛰거나 서 있거나 아니면 이것도 노화와 관련이 돼 있어서 아주 젊은 사람들은 이 족저근막염은 없지만 예. 보통 30대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무리한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이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염증이 있다는 건 그만큼 또 고통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일까요? 증상 잠깐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통증 있는 부위는 그림에서 보이는 이 검은 표시란 이 부위거든요. 예. 약간 뒤꿈치 쪽으로 그렇습니다. 펼쳐져 있네요. 뒤꿈치 발바닥에서 약간 뒤꿈치 쪽인데 네. 여기 이 부위의 통증이 아주 찌르는 듯한 네. 칼을 애는 듯한 통증인데 주로 그 통증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땅을 디딜 때 네.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안정을 취했다가 쉬었다가 갑자기 땅을 디딜 때 네. 아주 그 발바닥 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요. 네. 이거 이외에도 좀 무리하거나 아니면 저녁 때 통증이 올 수 있는데
한두 번 이렇게 그 통증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예. 아주 그 기억을 잊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오. 이 찌리는 듯한 이런 증상들. 네. 근데 사실 이제 통증이 증상으로 있기 때문에 진단은 뭐 환자분들의 이런 증상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진단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증상 자체가 특이하거든요. 발바닥에 네. 생기는. 주로 발바닥 뒤꿈치 쪽에 생기는 그 통증이 있다면은 족저근막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 병원을 오게 되면 우리가 진찰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눌렀을 때 아마 이건 집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이 부위에 눌렀을 때 네. 통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은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뒤꿈치에 가장 흔하지만 이렇게 발바닥 전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통증이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치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네. 특히 그 팽팽한 근막이 있는 경우에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엑스레이 찍어서 뼈가 자라 있다든지, 네.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도 직접 족저 근막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면 이쪽에 뼈가 있고 이쪽에 약간 하얀 부위가 족저 근막이거든요. 네. 이 부위에서 붓게 되는데 이쪽이 부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많이 초파상으로도 두께가 많이 두꺼워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런 상황이 되면 쉽게 족저 근막염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빨리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라면 혹시 뭐 운동이나 뭐 이런 약물 치료도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뭐 약을 좀 먹어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아치가 높은 선천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높은 아치를 잡아줄 수 있는 보호대나 깔창이 있습니다. 플랫 슈즈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네. 보통 우리가 요즘에 신는 샌들 같은 거는 바닥도 평평하지만 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깔창 같은 기능이 없지 전혀 않습니까? 없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치를 받쳐줄 수 있는 신발 깔창을 신는다면은 어느 정도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여름에 신는 신발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사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집에 와서 좀 쉴 시간에 고무공 같은 걸 발바닥 쪽에 놓고 이렇게 밀어서 네. 타이트한 팽팽한 아치를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아니면은 네. PT병도 네.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먹고 나온 PT병을 좀 이렇게 물을 빼내면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네, 그걸 네. 발바닥 쪽에 놓고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마사지 하시듯이 하면은 초기에는 충분한 효과하고 예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족저근막염인지 모르고 있다가 방치하는 경우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금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초기에는 약을 먹겠죠. 이제 대부분 약 가지고는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한 후에 주사 같은 걸 놓을 수가 있는데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직접 염증 있는 부위에 주사 놓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썼었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이게 조직에 손상이 안 가는 체충격파와 같은 치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증식 치료와 같은 플로로 치료와 같은 이런 손상되고 노화된 힘줄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주사 치료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사 치료들로 이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네. 또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또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수술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통 앞서 말씀드린 비수술적인 치료 있지 않습니까? 네. 깔창도 써보고, 스트레칭 운동도 해보고, 약이나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통증이 지속이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수술 내용은 염증이 있는 족저근막이 주로 뼈에서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뼈로부터 족저근막을 일부 분리시켜주는 거거든요. 염증 있는 부위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절개하는 방법하고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과거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절개 없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족저근막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고요. 잠깐 그림에서 보시면은 수술하는 동영상이 되거든요. 네. 저렇게
저기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네, 네. 손상된 그 족저근막을 제거해서 하고 다듬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옆에 있는 것은 수술하기 전 사진이 되겠고 이 사진은 수술하고 나서의 사진이 네. 되겠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죠? 네, 그렇네요. 네. 이 족저근막염,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치료나 또 수술을 통해서 또 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영 원장과 함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혁희 리포터.